오늘은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꼼꼼하게 차근차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다가 한 3개 하면 우리 원래 방식대로 3개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 잠깐 내가 쉬었다가 여러분이 풀고 답 맞추고 이런 방식으로 갈게요. 내가 따로 답을 부르지는 않을게. 답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3개 듣고 문제 풀고 답 맞춘 다음에 다음 거 듣고 이런 방식으로 가보자. 자, 어부사시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차례고요. 하고 있는 장면들은 뭐냐면 시조라고 하는 장면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조는 원래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전기의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어서 평시조,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는 정형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형식이 반복되면서 일수, 이수, 삼수 하고 연시조처럼 연달아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양반들이 쓰는 형식을 잘 맞추는 시조의 형식이라서. 근데 양반들도 되게 풍부하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면 사설시조처럼 중간을 막 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형률에 따라서 시조를 늘리는 거지. 그래도 이제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오늘 배우게 되는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것은 40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제 미강하고 또 미사 이렇게 있지만 미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미강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이렇게 이제 이 어부사시사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부사시사는 오픈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정형시가 연달에 나오는 연시조로서의 형식을 가지는데 각각 몇 개가 있냐 하면 사시사니까 10개씩 4개의 계절이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목이 윤선도의 어부, 사, 시, 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살아가는 사계절, 이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말하고요. 이 어부가 누리는 사계절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부사시 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한 개의 시조가 봄을 의미하는데 10번 말하는 거예요. 봄에 느끼는 어부의 감정을 10번에 걸쳐서 말해. 그러면 여름도 10번에 걸쳐서 말하겠고 가을도 겨울도 각각 10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 몇 수가 되는 거야? 40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부사시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론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우혁이가 했던 관동별곡 4시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라. 그만큼 이제 수가 많아.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온 강을 다 하기가 좀 어려우니 조각조각으로 뜯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통된 점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어부사시사는요. 어부다 보니까 배가 출항할 때의 내용과 귀환할 때의 내용이 함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배가 출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 이걸 여기 배가 이렇게 푹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를 묶어놓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닫히잖아요. 이걸 내렸다가 출항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닻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닫들어라가 반복돼요. 모든 출항에서. 그럼 봄에도 출항을 할 거고 여름에도 출항을 할 거고 가을, 겨울에도 모두 한 번씩 출항을 하겠죠. 자, 닻을 들어서 출항을 했어. 뿡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돛을 올려야 돼요. 여기에 이걸 푹 올려가지고 배를 이렇게 바람을 빵빵하게 닫아야 되다 보니까 돛을 올려라라는 단어가 또 10번 반복되는, 4번 반복되겠지, 미안.
봄에 한번 돛을 올릴 거고 여름에도 돛을 올릴 거고 가을에도 똑같이 4번씩 하는 거야. 막말로 귀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닻을 내리겠지. 그럼 닻을 내리는 것도 몇 번 나와? 4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똑같은 문장의 구조가 4번씩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어부사시다의 기준이 돼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 여음으로 존재하냐면 노를 저을 때의 의태어 의성어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따닥 따닥 딱딱딱 이렇게 말을 흉내내잖아. 근데 이제 노를 저을 때도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쇠에다가 노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쇠와 쇠가 맞부딪히는 그 쇠소리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그 소리가 여기에서는 이 시조에서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의성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지국총 지국총 어사가 나오면 어사가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강의를 해주게 된다면 이건 노를 젓는 의성어야. 그 의성어가 그러니까 매 수마다 반복돼요. 그래서 총 몇 번 나온다? 걔는 4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는 의성어로서 지국종, 지국종, 어사화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는 게 어부사시다의 또 다른 중요한 형식적 특성이 돼요. 특히 지금 말한 지국종, 지국종, 어사화 같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운구, 조운구, 후륜구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용의 통일성을 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부사시사에 일관성이 있는 어떤 형식적인 통일감을 주는 게 바로 이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의미는 크게 없어요. 노를 젓는 소리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에 형식상의 특징을 잔소리처럼 한 번 더 말하면 얘가 연시조다 보니까 3장, 6구, 45자 내외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장이라고 하는 거가 초장, 중장, 중장 각각 세 줄을 말하는 건데 그 각각의 세 줄이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어라 있고 또 한 줄 있고 중장이 있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있고 마지막에 한 줄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총 5줄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장이 있고 뭐라고 쓴 다음에 여기는 배가 움직일 때 어떤 행위들 그저 닻을 든다든지 돛을 내리라든지 뭐 말하자면 이어라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저어라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장이 오고 중장은 써있겠죠? 그러면 지국총 어사화가 있고 마지막에 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줄로 된 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인 거지. 그 중에 얘는 40번 똑같은 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4번씩 나와요. 봄에 닻을 들었으면 여름에도 닻을 들고 가을에도 닻을 들고 겨울에도 닻을 들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바로 2번째 줄이다. 보는 별표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다 3줄씩 되어 있어서 형식상의 특징을 모두 다 맞추고 있는 정형시의 문격을 가진 여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형식상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고요. 내용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우는 게 뻐꾸기인가? 푸른 게 버들숲인가? 그래요. 자, 뻐꾸기가 뜨면 일단 계절적 배경이 늦봄 또는 초여름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시는 계절감을 표현하는 소재가 있다. 이름 맞는 거지. 그쵸?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푸른 게 버들숲인가? 또는 우는 게 뻐국인가? 이러면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어라. 선생님, 이어라. 얘가
이어라가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어부산 사이는 두 번째 줄 이어라 몇 번 나온다? 네 번 나온다. 알았죠? 그 다음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날락들락한데요. 이건 뭐냐면 배를 타고 가면 물결이 치니까 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배가 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배가 울렁울렁 이렇게 가니 마을도 배 안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을도 울렁울렁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들락날락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국총 어사와. 그쵸? 아하 그렇구나. 지국총 어사와는 이 하면서 노를 젓는 소리라고 그랬고요. 지국총 어사와는 매 수마다 있기 때문에 총 몇 번 나온다? 10번. 그쵸?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형식성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맑고 깊은 연못 속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이게 어부가 경험하는 봄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춘사로 가볼까요? 고운 볕이 튀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게 뭐야? 이 물결이 기름 같다 쫙 펼쳤다 이 말이죠. 이어라. 그물을 두어둘까? 낚시를 놓으니까. 지국총 어사와. 이것도 40번 나오는 거. 타경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경가라고 하는 노래, 가니까 그쵸? 노래의 흥이. 어떤 노래를 들으니까 타경가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흥이 나니 고기 잡는 것도 잊을 것 같다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물고기를 잡는 거에 너무 욕심내고 연연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인 거죠. 아,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춘사 7번째 가볼까요? 방초를 밟아보며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방초는 그냥 풀이고요. 난초는 예쁜 꽃을 말하죠. 예쁜 꽃을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이것도 4번 나오겠지. 봄에도 한 번, 여름에도 한 번, 가을에도 한 번 이런 식일 테니까. 일엽편주에 실은 게 무엇인가? 일엽편주에다 밑줄 치고 한 조각 조그마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어부의 모습인 거죠. 욕심이 많은 어부면 벤츠도 된 배를 탔을 거 아니야. 비싼 거.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뭐 볼보, 벤츠, BMW 이런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한 그래서 일엽편주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 실은 게 뭐냐?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다. 결론은 자연만 버타여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부가 욕심이 되게 많으면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만선을 해야 돼. 완벽하게 많이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시조에서는 그런 어부로서의 욕심, 물질적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물고기 말고 달빛만 씹고 와도 괜찮아 라는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리려다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낙콩이 흘러오니 도원이 가깝도다. 낙콩이 흘러온다라고 할 때 그 낙콩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낙콩은 저녁 노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되게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불그스름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말하는 게 낙홍이에요. 그래서 그 불그스름한 저녁 노을이 흘러오니 도원, 신선이 사는 세계가 여기서 되게 가까운 거다. 나 되게 행복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쇄홍진이 얼마나 가련되냐. 인쇄홍진, 어려운 말이지만 인쇄홍진은 인간, 세상에 빨간 먼지, 이게 인쇄홍진. 말 그대로. 사람, 세상, 빨간 먼지. 얼마나 많이 가렸는지 몰라. 즉, 나는 업으로 바다에 사니까 인간 세상에 더러운 먼지 안 봐서 너무 좋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준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에요. 낚싯대 왜 우리 수영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영복 챙기면서 너무 즐겁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부로서 낚싯대를 챙기니까 너무 좋아. 내가 벼슬 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연강 첫 장은 누가 그렸는가? 저 아름다운 건 누가 그렸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자연이 너무 예쁘다. 물의 깨끗한 일이 어부생이 아니냐. 물외의 깨끗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외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어부의 깨끗한 생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막 다툼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너무나 예쁘게 생각하는 거죠. 어음을 비웃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어음은 늙은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늙은 어부 비웃지 말아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 그림 같은 데 보면 수묵화의 화선지에 막 절벽 같은 거 한두 개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 타고 가는 할아버지가 삼각 같은 거 하나 쓰고 있는 그런 여백의 그림들 거기에 농부, 어부가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어부가 훌륭하다, 최고다, 아름답다. 사시의 흥이 한 가지나 추감이 으뜸이다. 이게 뭐냐면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즐거움이 한 가지, 하나 똑같지만 매년 똑같이 즐겁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가을강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사, 옷 위에 서리가 오니 추운 줄 모르겠다. 어머, 그러면 가을에 약간 서리가 이렇게 왔는데 추운 줄 아직 모르겠대요. 닻을 내려라. 어떻게 돼? 여기서는 돌아올 때 어떻게 배가 떠났다가 귀향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닻을 내려야 되는 거지. 그쵸? 이게 반복되는 거야. 조선이 좁다 하나 부세와 어떠한가?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적다고 하지만 부세와 어떠한가? 여기서 부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덧없는 세상은 어떠냐? 즉 내가 조선으로 나가서 벼슬을 하지 않아도 정신없는 세상보다 낫다. 여기가 낫다.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이게 뭐냐면 오늘 하고 내일은 속세로 돌아가서 전쟁 때문에 정쟁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좋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달랐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밤에 눈이 왔나 봐. 그러면 계절적이 언제가 돼? 겨울이 된 거죠. 동사로 갔을 거예요. 겨울에 밤에 눈이 왔어. 그 눈이 빵 하고 깨어나니까 겨울 세상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하얘졌겠지. 완전 하얘졌겠지. 그쵸? 눈이 왔으니까.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배 메어라도 몇 번 나와야 돼? 네 번 나와야 되죠. 험한 구름 한하지 말아라. 즉 세상이 더럽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려주지 않느냐. 즉 뭐 말하자면 구름 때문에 너무 맑은 거가 예쁜 게 안 보이고 저 구름 먹구름이 많이 껴서 예쁜 걸 볼 수가 없어 라고 슬퍼하지 마. 그 소리야. 왜? 그 구름 덕분에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또는 사람들의 나쁜 점이 안 보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구름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파랑성 영하지 말아라. 파랑성은 파도를 말하는 겁니다. 파도를 영하지 말아라. 진원을 만든다. 여기서 진원도 이 소리야. 먼지를 막아주지 않느냐. 즉 파도 너무 높다고 원망하지 마. 먼지를 막아주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부의 삶의 만족감,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어부사시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5쪽을 읽고 그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노동하는 어부는 화자가 아니다. 요거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75쪽에 혼자 이렇게 출제 포인트의 작품 분석까지 봤어요. 여운구나 후렴구에 대한 얘기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어고사사에서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같은 것들이 특별한 뜻은 없지만 반복되는 연구로 존재한다라고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워낙에 어부사시사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작품이고 또 그러한 여운구, 조운구에 대한 것도
많이 언급되기 때문이죠. 자, 했으면 이제 한거 18곡으로 가볼게요. 한거 18곡은 176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많이 나오는 작품은 아니에요. 무슨, 저렇게 읽어? 저런 뜻이야? 이 정도 하고 빠져나갈게요. 자, 글자 수가 3장 6구 45자 내외로 딱 맞는 시조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야, 얘도. 18곡. 자, 평생에 원하는 게 다만 추교뿐이다. 유교학자가 쓴 거지. 즉, 선비가 쓴 거야. 나 평생에 원하는 거 춤과 효밖에 없어. 이거 두 개 일 말면 금수나 다를까? 즉, 춤과 효가 아니고 딴 걸 탐하거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 그건 금수 같다. 선생님, 금수가 뭔데요? 짐승 같다. 이 소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도 10년을 허둥댄다. 즉,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게 10년 동안 너무 어려웠다. 이 소리. 두 번째, 비록 못 이루어도 인천이 좋으리라. 인천은 자연과 겉하는 게 좋다 이거야. 무심어조는 절로 한가하다. 무심어조. 어조니까 물고기와 조, 새는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그러니 좋지. 조만간 세상 일을 잊고 너희를 쫓고자 한다. 예요. 그러니까 무심한 어조니까 무심어조니까 장차 이 사람은 누구랑 누구를 쫓아 살겠다는 거야. 무심어조니까. 어조, 물고기와 새를 쫓아 살겠다. 그들의 욕심 없는 마음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시조를 쓴 사람의 다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인쇄홍지라고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어부사시다에서 나온 단어지만 이건 인간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없다는 뜻이고 무심어조는 자연의 소박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반대가 대조적인 한자성어가 될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조만간 세상 일을 잃고 어조, 너희를 쫓고자 한다. 자연 속에 살고자 한다. 세 번째,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는 강과 산, 호수 이런 거니까 자연 속에 있자 하니 임금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내가 즐겁지 않다. 그죠? 혼자서 기로에 섰어. 결정하는 그 중간에 서서 갈 데를 몰라 하노라. 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고 싶어. 근데 임금님 입장에서는 뭔가 임금님이 걸려. 자연에서 놀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날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일을 하자고 하니까 자연도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지? 이렇게 기로에 서 있다. 갈 곳 몰라 한다.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자연을 말하는 거네요. 죽정 송함에 티끌 한 점도 없으니 검은고 하나 만권의 서칙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은고 하나와 악기죠. 그리고 만권의 서칙. 우리도 유튜브로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더욱 산뜻하고 그밖에 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월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이게 뭐냐? 제 월. 제 월이니까 달이 떴고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이 소는 소나무니까 소나무가 높이 자라니 이거야. 날아올라. 10분 청광에 10분 청광 푸른빛 맑은 빛 밝은 예쁜 빛이 푸른 신의 가운데에 비껴 있어. 즉 이 달이 소나무 위에 이게 소나무라는 거 있잖아. 이 소나무 가지 끝에 달이 홀랑 걸려 있고 이게 요 밑에 있는 강물에 빛이었다. 여기도 달입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시각적이죠. 얘만 보고도 시험 문제에서 감각적이다, 시각적이다 이런 거 맞았다고 해야 돼. 그게 우리 힘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끝에 날아올라 10분 청강 푸른 시내 가운데 비껴 있거늘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가. 갈매기 백구는 선비와 매우 친한 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름다움 또는 함께 있고 싶은 자연 자체가 되는 거죠.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욕심이 없고 아마 자연 친화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니 100세인들 얼마 동안일까? 즉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10년 전 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즉 나의 생각이 얼음 녹듯이 사라지고 너무 지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7쪽 읽고 쭉 읽어볼게요. 속세의 삶, 자연 속에서의 삶,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 어떤 거요? 무심어조, 욕심 없이 물고기와 새처럼 살겠다.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 화자의 상황, 태도 모습이고요. 또 서리법, 대유법. 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대유법이 쓰였구나. 여기가 영탄법이구나 라고 체크를 먼저 해줄게요. 됐다, 이제. 자, 그럼 이번에는 6원 12꼭 가볼까? 여기까지 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다 맞추고 그 다음 영상 찍을게요. 자, 6원 12곡은 12개의 골짜기에 대한 12곡 노래 12개를 말하는 거야. 어, 어, 이 문장을 하자 하니 할 때 이 아이들이 문장을 하자 하니까 무슨 뜻이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은데 문장을 한다가 뭐냐면 글짓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장을 짓자 하니까지 됐죠? 문장을 짓자고 하니까 글을 쓰자고 하니까 인생 식자 오한식.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 돼 이거지.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그지? 걱정이 많아 막 이런 것처럼 식자 오한이야 그 소리 한 거야. 두 번째 공맥을 배우려고 했었지. 공자와 맹자를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입니다. 이 도약등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길을 알고 가는 게 너무 어렵다. 공자 맹자는 배우기가 어렵고 에이 뭐 그까짓 거 쉽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면 되게 쉬운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왜 축구도 그냥 친구들끼리 차면 쉬워. 그렇게 재밌어. 근데 이거를 올림픽에서 선수로 뛰면 줄동살도 뛰잖아요. 그 소리야. 그러니까 글자를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고 공자민자 공부도 제대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 내 몸을 쓸 데 없으니 성대 농포 되오리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러면 나 어디다 쓰냐. 성대 농포나 대하거라. 성대 농포, 농사 짓는 사람이 돼야겠다. 두 번째, 홍진의 절교하고, 아까도 여기 인생 홍진 있었잖아. 홍진의 절교하다가 뭐야? 더러운 먼지에 절교. 나 이제 그런 거 보기 싫어. 하고, 배분으로 위로를 받아서, 위로 친구를 삼아서. 그러니까 홍진과 배우는 반대말이죠. 그 더러운 먼지랑 안 놀고 하얀 구름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 소리야. 녹수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가니 그죠? 푸른 물, 푸른 산에 걱정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즐거움이 뭐냐? 헌사할까 두렵다. 이 즐거움이 너무너무 내가 이걸 못 잊거나 여기 빠질까봐 나 좀 두렵다. 됐죠? 인간의 것이 있는가? 나는 알기 싫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왜 나는 또 나이가 많잖아. 여러분은 그래도 좀 순수하니까 친구는 다 17살 친구들이니까 다 순수하게 친구지 애들이니까. 근데 나이가 50이 다 돼갈 때 이 친구는 서로 좀 달라요.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돈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남의
가서 허무당한 사람도 고 아주 인간이 싫고 더러운 순간이 있어.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 이러한 작가들도 그런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인간의 벗이 있는가? 나는 싫다. 알고 싶지 않다. 나 인간 친구 알기 싫다. 모래에 벗이 없는가? 즉 세상 외에는 그런 벗이 없느냐? 아니다. 나는 그와 아는 게 더 즐겁다예요. 즉 사람보다 구름이 낫고 사람보다 풀떼기가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연이 낫다라는 얘기죠.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에 딱 맞게 살고 싶다. 유정코 무심한 산 아마도 풍진 부모. 자, 이게 뭐냐면 유정하면서도 무심한.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유정코 무심하다가 뭐냐면 마음은 있고 무심, 욕심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지. 그쵸? 나를 사랑은 하는데 욕심은 없는 게 부모예요. 풍진 부모. 자연 속에 있는 친구이고 무심, 욕심이 없고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강호의 백구로구나. 이제야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작비금시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뜻풀이가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즉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은 자연이 최고인 것 같은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도평택 기관거 재화 태부 결회기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걸 굳이 있잖아. 도평택이 누구예요? 이럴 필요가 없어. 아,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기거 했어. 기관거 했어. 여기에 달고, 그쵸? 또, 태부도 결행기 할 때, 태부도 태부라고 하는 중국의 훌륭한 관직을 가졌던 사람도 태국이, 이제 다 버리고 들어갈 때, 호원 형색 누가 아니 부러워할까? 저렇게 세상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도평택과 태부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는가? 나도 부럽다. 이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알지만 그게 너무 부럽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 부러워한다. 인간의 부모 다 말해서 뭐하고 응? 여기 왜 머무는가? 물에 연하 족하니 무슨 일로 아닌갈까? 즉 인간 세상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왜 여기에 살게 되냐? 물 왜 연하? 세상 바깥에 연하 물과 안개가 있는 곳이 무슨 일로 아니갈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너무 복잡하면 물가로 가자. 안 갈 이유가 없다. 이제는 가려 정했으니 이름 대화한다. 즐겁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179쪽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시어 식구에서 속세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구분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을 치고 178초까지 풀고 답 맞춘 다음에 쉬면 돼요. 알았죠? 쉬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되지. 그쵸? 좀 이따가 만날게요. 178까지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 영상 이어서 보면 됩니다.